아이고, 김 사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피부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 보이시네요. 설마 무슨 비싼 영양제라도 드세요? 아니에요, 박 여사님. 그냥 아침에 5분만 투자했을 뿐인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당뇨약 8개 먹던 걸 3개로 줄였어요. 약값만 매달 36만 원 아끼고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3년째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56세 내과 전문의 정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00이 넘으신 분들 계시죠? 그럼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인 분들의 70%가 5년 안에 진짜 당뇨병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아침 한 끼가 하루 혈당 변동의 65%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아침밥이 사실은 혈당 폭탄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저도 10년 전 공복 혈당 150으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었죠. 의사인 제가 당뇨라니 정말 창피했습니다. 매일 환자분들께 혈당 관리하라고 말씀드리던 제가 정작 제 혈당은 관리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해보고 효과 본 것만 환자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 당뇨학회 자료부터 시작해서 일본 도쿄대 의학부 연구까지 전 세계 연구 결과를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 몸으로 실험했죠. 그 결과 지금은 공복 혈당 8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은 한 알도 안 먹고요.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연구하고 실험해서 찾아낸 그 모든 비법을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병원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집에 있는 이것 하나로 혈당 떨어뜨리는 비법까지 공개할 테니 꼭 끝까지 보세요. 이 방법 하나만 알아도 약값 수십만 원은 거뜬히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73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15년째 당뇨로 고생하셨어요. 매달 약값만 48만 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약 8개를 한 움큼씩 드셨죠. 그런데도 공복 혈당은 180을 넘나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요? 아침엔 흰죽에 김치, 점심엔 통밀빵에 꿀, 과일도 갈아서 주스로 마시고 정말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왜 이럴까요? 저는 할머니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것들이 전부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할머니께 3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동안 드신 음식들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이죠. 그로부터 4주 후 할머니가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95였거든요. 180에서 95도 떨어진 겁니다. 단 4주 만에 말이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 삶을 찾았어요.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흰죽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실수하고 있는 3가지 함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흰죽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죽 먹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아세요? 흰죽은 쌀을 푹 끓여서 만들잖아요. 이미 다 분해된 상태라 먹는 순간 바로 설탕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흰죽의 혈당 지수는 88이에요. 설탕이 65인데 설탕보다 더 빨리 혈당을 올린다는 거죠.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흰죽 한 그릇이 각설탕 15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부터 각설탕 15개 드시겠어요? 게다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2019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침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하루 종일 혈당 조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침 첫 끼가 그날 하루 혈당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한 아침에 흰죽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 60세 이영희 씨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흰죽만 드시던 분이었죠. 공복 혈당이 항상 160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흰죽 대신 다른 걸 드시라고 했더니 처음엔 못 믿으셨어요. 죽이 소화도 잘 되고 좋은데 왜 안 되냐고 하셨죠. 그래도 제 말을 믿고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셨어요. 단 일주일 만에 공복 혈당이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영희 씨가 그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제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건강하려고 먹은 죽이 독이었다니 정말 억울해요. 두 번째 함정은 통밀빵의 거짓말입니다. 저는 통밀빵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마트 가서 통밀빵 성분표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 적혀 있나요? 밀가루입니다. 통밀은 겨우 10에서 20%만 들어있어요. 나머지 80%는 그냥 흰 밀가루예요. 게다가 잼이나 꿀 발라 드시면 그건 설탕 덩어리에 설탕 바른 격입니다. 제가 직접 마트 5군데를 돌면서 통밀빵 10개 제품을 조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진짜 통밀 100% 제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통밀 함량이 30% 미만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제품은 5%밖에 안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장지에는 크게 통밀빵이라고 써있죠. 이게 바로 식품업계의 교묘한 마케팅입니다. 통밀이 조금만 들어가도 통밀빵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소비자들은 건강한 걸 먹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냥 흰빵이랑 다를 게 없는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가격입니다. 통밀빵이라고 써 있으면 일반 식빵보다 2배는 비싸요. 통밀은 5%밖에 안 들어있는데 가격은 2배를 받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 아시겠죠? 세 번째 함정은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져요. 사과 하나를 그냥 씹어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20분에서 30분 걸려요. 그런데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다 부서져서 3분 만에 흡수됩니다.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오렌지 3개로 만든 주스 한 잔에 들어있는 당분이 콜라 한 캔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콜라는 안 좋다고 안 마시고 오렌지 주스는 건강하다고 매일 마시죠.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아시겠어요? 일본 도쿄대 의학부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양의 오렌지를 한 그룹은 그냥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주스를 마신 그룹의 혈당이 2배나 더 올랐습니다. 같은 오렌지인데 먹는 방법만 달랐을 뿐인데 혈당이 2배 차이가 난 거예요. 제가 진료하던 65세의 김영수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만들어 드셨어요. 사과 2개, 오렌지 1개, 당근 1개를 갈아서 큰 컵으로 한 잔씩 드셨죠.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공복 혈당이 계속 170 이상이었어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졌죠. 제가 과일 주스 끊어보시라고 했더니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과일 주스를 왜 끊냐고 따지셨죠. 그래도 한 번만 믿고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과일 주스 대신 사과를 그냥 씹어 드시라고 했어요. 2주 후에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3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그때 정말 놀라셨어요. 과일 주스가 이렇게 나쁜 줄 몰랐다고 평생 속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진짜 혈당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연구하고 직접 실험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으로 저는 공복 혈당을 150에서 85로 떨어뜨렸고 약 하나 없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법의 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드세요. 식초를 왜 먹냐고요? 미국 애리조나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사과 식초가 당 흡수를 40% 늦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천연 당뇨약인 거죠. 실제로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유기농 사과 식초를 쓰셔야 해요. 그리고 마더라고 하는 침전물이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이 마더 안에 유익한 효소와 박테리아가 들어있거든요.
속이 쓰리신 분들은 물을 더 많이 타세요. 처음엔 물 200ml에 식초 1티스푼만 넣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빨대로 드시면 치아 보호도 됩니다. 식초가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알려드렸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68세 최정희 씨는 4개월 만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71세 박철수 씨는 공복 혈당이 165에서 105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은 혈당 떨어뜨리는 5분 체조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리 걷기 50번입니다. 그냥 서서 제자리에서 걸으면 돼요. 무릎을 높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편하게 걸으세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잘 활용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배꼽 주변 시계 방향 마사지 10번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깊은 숨 5번입니다. 코로 천천히 넷을 세면서 들이마시고 입으로 8을 세면서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혈당도 올라가거든요. 이 세 가지를 매일 아침 딱 5분간 하세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효과는 놀랍습니다. 제가 이걸 3개월 동안 매일 했더니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20 정도 떨어졌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바로 계피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여러분, 계피가 혈당을 떨어뜨린다는 거 아세요? 독일 연구진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계피 속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효과를 30% 높여준다고 합니다. 2013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계피를 하루에 1g에서 6g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24%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론 계피를 쓰셔야 해요. 중국산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거의 없어서 안전합니다. 아침밥 먹을 때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뿌려 드세요. 오트밀에 넣어도 좋고 요거트에 넣어도 좋습니다. 커피에 타서 드셔도 돼요. 맛도 좋고 혈당도 잡고 일석이조죠. 제가 계피 효과를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계피가루가 뭐 그리 대단하겠나 싶었죠. 그런데 한 달 먹고 나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식후 혈당이 예전엔 180까지 올라갔는데 계피 먹고 나서는 140을 넘지 않더라고요. 이제 혈당 안 오르는 아침 메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메뉴들은 제가 직접 먹어보고 혈당을 재면서 확인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메뉴는 계란 오트밀 죽입니다. 물에 불린 롤드 오트를 쓰세요. 인스턴트 오트밀은 안 됩니다. 롤드 오트는 통 귀리를 납작하게 눌러서 만든 거라 섬유질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여기에 계란 1개를 풀어 넣으세요. 계란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계피가루 반 티스푼과 호두 3알을 넣으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이 메뉴의 장점은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서 4시간은 배가 안 고픕니다.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두 번째 메뉴는 찬밥 현미정식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찬밥이에요. 전날 지은 현미밥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는 거죠. 밥이 식으면서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찬밥은 따뜻한 밥보다 혈당을 30% 덜 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기에 된장국과 나물 반찬 그리고 생선구이나 두부를 곁들이면 됩니다. 전형적인 한식 밥상이죠. 그런데 밥만 찬밥으로 바꿨을 뿐인데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 메뉴는 두부 샐러드입니다. 두부 반모와 삶은 달걀 2개를 준비하세요. 여기에 양상추, 오이, 토마토 등 야채를 듬뿍 넣습니다. 드레싱은 올리브유와 사과식초를 섞어서 만드세요. 이 메뉴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혈당이 거의 안 오릅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풍부해서 배는 든든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메뉴입니다. 제가 이 3가지 메뉴를 환자분들께 추천했더니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69세 이순자 씨는 이 메뉴로 아침을 바꾸고 2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나고 놀라셨대요.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73세 박순자 할머니의 4주간 변화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에는 흰죽을 끊고 오트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드셨대요. 50년 넘게 먹던 흰죽을 안 먹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불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혈당을 위해 참으셨어요. 일주일 후 공복 혈당이 180에서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30이나 떨어진 거예요. 둘째 주에는 사과식초와 5분 루틴을 추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식초 물 마시고 제자리 걷기, 배 마사지, 심호흡을 하셨어요. 2주차가 끝날 때 공복 혈당이 130이었습니다. 또 20이 떨어진 거죠. 셋째 주에는 계피를 추가했습니다. 모든 음식에 계피가루를 뿌려 드셨어요. 오트밀에도 넣고 요거트에도 넣고 심지어 물에도 타서 드셨대요. 3주차 끝에 공복 혈당 110이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자 몸이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더 이상 흰죽이 그립지 않고 오히려 오트밀이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95로 떨어진 거예요. 단 4주 만에 180에서 95로 떨어뜨린 겁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당화 혈색소가 9.2에서 7.1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당뇨약을 줄여보자고 하셨어요. 8개 먹던 약을 5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는 3개까지 줄였어요. 약값이 4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매달 36만 원을 아끼게 된 거죠. 1년이면 432만 원입니다.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이 돈으로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한테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신대요.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중도 5kg이 빠졌어요.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빠진 거죠. 혈당이 안정되니까 몸에 염증이 줄어들고 부종도 빠진 겁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신 건 활력이 돌아온 거예요. 예전엔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데 기다려진대요. 하루가 즐겁고 살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졌어요. 예전엔 자다가 2-3번씩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주무신대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수면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거죠. 무릎 관절도 좋아졌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관절이 더 아프거든요. 그런데 혈당이 떨어지니까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대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피부도 맑아졌어요. 당뇨가 있으면 피부가 칙칙하고 건조해지는데 혈당이 안정되니까 피부에 윤기가 돌았대요. 주변에서 젊어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혈당만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뀐 거죠.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당뇨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73세 어르신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먼저 인슐린이나 설포뇨제 같은 강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면서 약을 그대로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약을 조절하세요.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계피나 사과식초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안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사과식초를 조심하세요. 속이 쓰리면 바로 중단하시고 다른 방법만 하세요. 건강을 위한 거지 고통을 참으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계피를 조심하세요. 계피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드세요. 그리고 완벽주의는 금물입니다.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70점만 해도 충분합니다. 매일 완벽하게 하려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요. 가끔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 행사 때는 평소와 다르게 먹어도 돼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장기전이거든요. 한두 번 실수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당뇨는 마라톤과 같다.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금방 지쳐서 포기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이제 실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준비물부터 챙기세요. 실론 계피가루, 유기농 사과 식초, 머더가 들어있는 거로 준비하세요.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 현미, 계란, 두부, 호두 같은 견과류도 필요합니다. 2주 동안 반복할 메뉴를 정하세요. 월수금은 계란 오트밀, 화목은 찬밥 현미 정식, 토일은 두부 샐러드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쉽습니다. 혈당을 기록하세요.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매일 재서 수첩에 적으세요. 변화를 눈으로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몸의 반응을 보면서 용량을 조절하세요. 사과 식초가 속이 쓰리면 줄이고 계피가 맵게 느껴지면 줄이세요. 자기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약속드린 특급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비법이에요. 바로 반지 끼는 손가락 지압법입니다. 왼손 약지 손톱 아래 1cm 지점을 오른손 엄지로 10초간 3번 눌러주세요.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소충혈인데 췌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인슐린 분비를 돕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베이징 중의학대학 연구에서 이 지압법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손가락 누르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한 달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식후 혈당이 덜 오르더라고요. 평균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TV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어요. 66세 최영희 씨는 이 지압법을 3개월 했더니 당화혈색소가 0.5 떨어졌대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바꾸고 지압만 했는데 말이죠. 정말 놀라운 효과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흰죽, 가짜 통밀빵, 과일 주스입니다. 이 3가지만 끊어도 혈당이 확 떨어집니다. 꼭 실천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아침 사과식초물, 5분 체조 루틴, 계피 반 티스푼, 혈당 안 오르는 아침 메뉴, 그리고 약지 지압법입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4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공복 혈당이 떨어지고 약을 줄일 수 있고 체중도 빠지고 활력도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약값을 아낄 수 있어요.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던 약값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손자 손녀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어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건강하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당뇨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당뇨 전 단계였던 사람입니다. 그 고통을 알아요. 매일 혈당 재는 게 스트레스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약 먹는 것도 지겹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해봤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성공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3세 박순자 할머니도 하셨잖아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탁인데요.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한테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게 해줄 수 있어요. 약값 수백만 원을 아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선한 일이에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건강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지만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건강 정보는 참고용이지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